술로 인해 지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여전히 마시고 계신다면 당신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슈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주하는 법, 그리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주한 지 지금 951일차 되고 있고요. 금주방을 카카오톡 단체 톡방으로 해서 금주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그 외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술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금주를 다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목처럼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술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이 영상을 관심을 가지고 클릭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현재 951일째 금주를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우와, 대단한데 어떻게 950일 동안 금주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지 뭐하러 그걸 끊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술로 인해 생활이든 건강이든 대인관계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라면 왜 여러분들은 금주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왜 아직까지 적당히 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안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 뿐이야. 나는 술을 적당히 마시고 있어. 아니, 적당히 조절해서 마실 수 있어. 지금까지 조절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굳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문제가 있음에도 지속해서 음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음주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인지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고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흡사하다면 저는 당신은 이미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구석 전문가 주제에 어디서 네가 감히 알코올 중독자다 아니다 평가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닌 본인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말이죠. 저는 2017년 7월에 우울증과 같은 기분을 느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근처의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항우울제 처방도 받고 간 김에 알코올 중독자 판별을 하는 진단지도 작성을 해서 같이 진단을 받아봤어요. 결과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였습니다. 제가요? 저는 술 안 마신다고 금단 현상이 오지도 않고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손떨림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알코올 중독자죠?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정말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 2, 3회 술을 마셨고 한 번 마실 때 소주 기준 소주 2병 정도 마셨습니다. 집에서 혼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문제는 좀 오버해서 마시는 날에는 필름이 종종 끊겼었고요. 술로 인해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조절해서 마시면 실수 따윈 하지 않을 텐데 다음부터 적당히 마시면 되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정말 술을 잘 조절해서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술을 마신 후 저렇게 후회들을 하실 겁니다. 실수가 아니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속쓰림, 두통, 숙취 등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고 조절해서 마셔야지 라고 생각들은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정말 본인들이 말한 것처럼 후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만 술을 마시고 계신가요? 아마 그게 수차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남들이 봐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위에 얘기한 저런 증상들, 손떨림이라든지 금단현상, 이런 게 나타나야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위에 나열한 내용들은 알코올 중독 말기쯤 아주 심한 상태일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술로 인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라며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게 스스로 현실을 부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원인을, 이유를 외부로 돌리는 행동이죠. 나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친구 생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겠어. 제가 운영하는 금주 모임에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술은 본인 손으로 술잔을 들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넘기는 겁니다. 본인 손을 묶어놓고 입 안에 남이 강제로 부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표를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체크를 한 번씩만 해주세요. Checklist 1. 1번 거듭되는 음주로 직장이나 학교 등에 빠지거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2번 음주 상태에서 운전, 기계 조작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행위를 합니다. 3번 알코올과 관련된 폭행과 같은 법적 문제가 거듭 발생합니다. 4번 음주로 인해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신경정신과를 가시는 게 좋고요. Checklist 2. 1번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됩니다. 2번 금단 증상이 나타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손이 떨리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 술을 더 찾게 됩니다. 3번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오랜 시간 마십니다. 4번 금주를 하거나 절제를 해보려고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5번 술을 구하거나 마시기 위해서 술에서 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6번 중요한 사회적 활동, 직업적 활동, 여가 활동을 술 때문에 포기하거나 줄이게 됩니다. 7번 술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도 음주를 계속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위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역시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며 애써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지영 씨는 남편의 권유로 신경정신과에 찾아가게 되죠. 그때 여의사는 김지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과 치료 중 가장 어려운 단계가 환자를 만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는 쉬울 것이다. 방구석 전문가의 얘기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보세요. 뭐가 두려워서 못 가고 계신가요? 나는 가봤자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 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병원은 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정보를 구하고 다니시는 건 아닌가요? 제 얘기가 신뢰가 가지 않고 술로 인해 문제들이 생긴다면 시간이고 돈이고 할애해서 당연히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술로 인해 지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여전히 마시고 계신다면 당신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다짐을 하죠. 그 목표에 혹시 금주는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새해 계획을 따로 잡지 않으셨다면 그 계획에 금주가 들어가 있지 않으시다면 시작하세요. 그 시작은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일 테니까 꼭 병원을 가셔서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 슈밍이었습니다.